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96조. 이거는 또 이거 외울 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원수 손해 유리난 보험료에 보험금이 얼마큼 나오냐. 그걸 원수 손해 유리란 그냥 보세요. 경과 손해 유리난 경과 보험료에 경과 손해액이다. 사업비는 수입 보험료에 사업비가 얼마큼 들어갔냐. 그렇죠? 합산 비율은 합산했다. 이제 손해액과 사업비를 합산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영업 비율은 뭘까요, 그러면? 영업해서 얼마큼 수익 나냐? 그래서 손해보험은 계약준비금 나오죠. 이제 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위험준비금이 있다. 아까 했었죠. 아까 뭐 했을까요? 비상위험준비금 하기 전에 지급보험료, 경과보험료 있잖아요. 자, 이제 지금 하실 거는, 자, 이제 보험금을 받아, 보험료를 받았잖아요. 내가 보험사야, 내가 지금. 보험사면 보험료를 받으면 얘를 다 써야 돼요? 안 써야 되잖아요.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남기냐면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그냥 말 뜻대로 책임해서 준비하는 거. 사고가 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보험금 청구할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걸 갖고 있는 걸 책임준비금이라고 하고, 얘는 일반적으로 예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몇 명 있어요. 되는데 요 밑에 위험준비금, 위험 맞나? 비상위험준비금, 비상자를 써야죠. 비상위험준비금. 책임준비금은 사고가 나면 돈을 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돈이고, 얘는 비상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손해에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해요? 예측할 수 있으니까 비상이 하잖아요. 아, 예측하니까 요 정도 돈 갖고 있으면 죽으면 죽겠다. 얘는 예측을 못하고 그런 금액 있잖아요. 못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의 금리 뭐 인하 쇼크 오고 막 그랬죠. 그 정책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이번에 이거 혹시 아세요? 그 요양병원 있죠. 관심이 없죠? 암 환자 있죠.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 일당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됩니다. 예. 입원 일당이 뭘까요? 입원 일당.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일당이에요.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일당이 나오는데, 요양병원이 병원이에요, 아니에요? 병원이죠. 그럼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 일당을 안 주네?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여태까지 안 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입원 일당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있어요. 암보험 환자는 이런 게. 이거를 입원하면 뭐 하루 이틀 있어요? 한도가 있을 거예요. 며칠. 나중에 우리 재산보험만 할 수 있어요. 네. 한도? 180. 근데 일반 보험회사 있잖아요. 일반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 수술해도 한 달이면 다 끝나잖아요. 뭐 일주일, 2주, 한 달인데 여기 가면 기본이 6개월이에요.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 한 달, 하루에 10만 원. 그럼 하루에 300만 원 나오죠. 1년이면 3천을 줘야 돼요. 이 사람이 뭐 하루 이틀 있어요? 몇 년 동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천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원래는 많이 나와야 4, 50인데. 그렇잖아요. 일반 이런 병원에 입원하면 4, 50도 더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입원 일당은 최고가 얼마게요? 3만 원. 좀 더 써요? 10만 원? 10만 원 좀 낮춰요. 7만 원일까? 원래는 옛날에 한도가 없었는데 다 합쳐서 7만 원? 보험회사별로 7만 원 아닌가요? 다 합쳐서. 입원 일당이 요즘 새로 들려면. 옛날에는 막 들었어요. 뭐 30만 원, 100만 원까지. 보험회사마다 그냥 3만 원씩 그 10개 들어 다 해줬는데 요즘 묶어버려서 통합으로 돼서 7만 원일 거야, 이게. 맞아요. 예. 7만 원 묶어버렸어요. 다 해서. 승인이 안 나요. 그렇죠. 그 7만 원 갖다 입원해봐 2주면 14일이잖아요. 또 계산이네. 그 7만 원 하면 98.
많아야 100만 원이 안 넘었어요. 근데 안보험 환자는 이런 데 갈 때마다 몇 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가 손해가 커요, 안 커요? 그죠? 그래서 안 줬다고 여태까지 안 줘서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갑자기 줘라. 제가 주라, 아니 제가 아니고 저 위에서 우리 금융감독위원회라고 있어요. 우리를 감독하는 데가 금융감독위원회예요. 우리 감독하는 게 보건소잖아요. 보험을 감독하는 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야 너 줘 왜 안 주냐? 야 치료 목적으로 들어가서 줬는데 왜 안 줘? 막 요령 피면서 안 줬어요. 이번에 줘라. 이게 위험 비상위험 준비금 보험회사 입장에서 안 나가는 게 이게 뭐 한두 푼이겠어요? 여태까지 암 환자가 몇 명인데, 그렇죠? 이거 몇 천억 될 거예요. 그럴 경우 사망했을 때도 줘야 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망? 기존에 암 환자가 들어가서 있다가 네. 죽었어요. 네. 못 받았어. 네. 3년이 아직 안 사망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지급하라고 할 때도 그런 거 청구를 원래 이거를 원래 재산보험 저기 수업할 때 딱 질문하면 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론만 얘기할게. 줘요. 줘야 돼요. 줘. 3년 필요 없어요. 언제부터 3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그죠? 내가 죽었어. 그러면 지금부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3년 안에 청구하는 거고. 아니 이번 일당인데 네. 죽었어부터 3년이라는 게 아니고 이번 한 날부터 3년. 아 2번 일단 내가 이거 길어지는데 재산보험이 그래서 재밌다니까. 예. 이날 내가 입원을 했네요. 1월 1일 날 입원을 했어요. 예? 그럼 만약 요때까지 했어. 그죠? 그러면 만약에 한 달을 한 거야. 2월 1일까지. 그러면은 얘가 언제까지인데요? 그러면 2010날이면 2013년 3년이잖아요. 1월 1일까지 할게 그냥. 3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넘으면 안 주죠. 그렇죠? 근데 일당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하루 주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이면 1월 2일이 있고 1월 3일이 있고 4일 후 30일까지 있죠. 그러면 얘는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죠. 얘는 안 지났죠. 안 지났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루 빼고 준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 입원했는데 이날이 그러면 1월 15일이야. 그러면 언제까지 안 줘요? 14일 거 빼고 15일 초부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재산보험에서 물어보라니까 이런 거 하면 내가 박수 쳐주는데. 그렇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뭔 얘기했죠? 아 위험 이거 왜 지었어 근데? 위험 그러니까 비상위험 준비금은 언제? 예상치 못한 갑자기 팡 올 때 뭐 규제라든지 미국 뭐 금융 뭐 있잖아요. 갑자기 탁 하고 옛날에 뭐였죠? 블랙스완인가? 그게 뭐였죠? 주식이 이거 막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무식한가나?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 그거 준비해라. 몇 프로? 50% 준비해라. 그러면 책임 준비금은 몇 프로 준비해야 돼요? 옛날에 업법에서 한번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50%, 100%, 200%. 다시 책임 준비금은 보험을 든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청구하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갖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럼 몇 프로 갖고 있어야 돼요? 100%요. 100%만 갖고 있으면 되죠. 왜 200% 갖고 있어? 50% 안 되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자, 넘어가죠. 뭐야, 나만 상식이요? 그렇잖아요. 사고 나서 보험금을 갖고 있는 건데 사고 날 만큼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책에는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 네, 100%. 됐습니다. 자, 감독 규제 목적 읽어보시고 손해보험의 책임 준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대차 아유 별거 다 나온다. 이런 게 낫다. 그 뒤에 보면 뒤에 보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뭔가만 알면 돼요. 말뜻만. 지급 준비 종류는 쭉 보면은 자, 1번 클레임 사고가 발생한 사고 보고되고 정산되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클레임 보고되어 서류가 접수되었으나 정산하지 않는 경우, 클레임은 에이 뭔 소리야. 자, 다시 볼게요. 자, 우리 어디 갔어? 뒤에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사고가 났어요. 보험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이렇게 났어. 우리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보험사 입장에 사고 나면은 얘를 얼마짜린가 계산을 한다 그랬죠. 그게 뭐다? 손해사정. 우리가 손해사정 사잖아요. 보고가 됐어요. 보고가 되고 보고가 안 될 수도 있죠. 나 사고, 예를 들어 내가 사고 났어. 보험사에 청구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청구하면 얘네들이 아는 거죠. 청구 안 하면 보고 안 하면 그잖아요.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고를 했는데 손해사정을 할 수도 있고 아직 못 할 수도 있죠. 그죠? 손해사정 손해가 얼마 났냐? 손해사정을 할 수도 있고 보고를 했는데 손해사정을 안 할 수도 있죠. 못 할 수도 있죠. 이해돼요? 이해될 게 아닌데 이거는. 그렇죠? 손해사정을 했어. 근데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죠. 미지급. 그렇잖아요? 보고를 했는데 손해사정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고 내가 아는 거야. 아는데 손해사정 했는데 돈을 아직 안 줬고 아는데 손해사정을 안 해서 미지급하고 이해되죠? 그렇죠? 아예 보고를 안 하고 보험사가 모르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제 지급준비금을 어디냐? 자, 지급준비금은 내가 지급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돈인데 얘는 갖고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차피 줬잖아요, 끝났잖아, 그렇죠? 얘는 줬으니까 끝났잖아요. 얘는 갖고 있어야 되죠. 얘는 손해사정 안 한 거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보고가 안 된 거. 나 사고 났는데 얘기 안 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급준비금은 이만큼. 이해되죠? 그래서 이만큼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보험사 입장에서 보고가 받았잖아요. 그럼 대충 미지급 때도 대충 얼마인지 알겠다.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해서 미지급하면 사정이 됐으니까 얼마인지 알잖아요. 금액 산정이 되죠. 손해가 대충 얼마인지 알죠. 네. 대충 알잖아요. 네. 1억짜리 건물에 불나면 얼마예요? 많아봐야 1억이잖아요. 1억. 그러니까 보고되고 손해사정 안 해도 요 금액 지급金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데 얘는 계산이 안 됐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단어 외워야 되는 단어 하나만. I, B, N, R. 인크란트 발생이 됐다. 예, 안 됐다. N이 뭐지? not report. 발생이 됐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됐다. 리포트가 아직 안 됐다. 이해되죠? IBNR 이거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맨날 나와요. 맨날은 아니고 나오면 얘가 나와요.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돈을 이만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얼마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1,000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있는데 내가 나갈 돈이 한 500 정도 예상이 돼서 500만 갖고 있으면 500을 투자하고 쓸 수 있죠. 근데 얘가 보고가 크게 얘를 이제 미지급을 크게 잡아버리면 얘를 900만 원을 잡아버려요. 나갈 돈이 900이니까 건들지 마. 그러면은 100만 원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똑같은 거. 얘를 얼마인지 몰라 얘는 대충 알죠. 손해사정이 지급된 거 빼고 미지급된 거 있잖아요. 얘는 딱 정해져 있고 손해사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대충 때려잡을 수 있잖아요. 얼마? 그렇죠? 그 얘는 보고가 아직 안 된 거. 통계적으로 보면 되는데 얘를 얼마큼 하냐. 발생했는데 아직 리포트가 안 들어간 거. 얘를 얼마를 할 거냐. IBNR. 얘를 얼마큼 잡을 수 있냐. 추상을. 그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얘는 뭐예요? 손해예요, 손해. 자, 우리 배웠을 때 원론적으로 들어가요. 딱 보면 손해가 크다. 나 이번 달에는 나 이만큼 사고 날 줄 알고 이만큼을 갖고 있었어요.
준비금을. 손해가 이만큼 클 줄 알고. 근데 이렇게 왔더니 손해가 이만큼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추정했더니 얘가 조금뿐이 안 돼서 이만큼 추정했는데 이만큼이 안 나가. 그러면 이익이 이만큼 생겼죠, 올해. 아니야? 맞잖아요. 어? 아, 이건 간단한 건데. 내가 손해율이 좀 어렵게, 실제 손해율 있죠, 실제 손해율하고 예상 손해율 있잖아요. 이거 배웠죠? 그렇죠. 실제 손해율이 예상을 예를 들어 100원 했는데 1000원 했는데 실제로 난 게 500원뿐이 안 났어. 그러면 나는 500원을 번 거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7년이야. 그렇죠? 그러면 2018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를 조금 받아야 되죠. 조금 받아도 되잖아. 그렇죠? 조금 받아도 되잖아요. 예상을 내려가게 해도 되잖아요. 예상을 한 50, 500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실적으로 손해가 1000만 원이 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왜 그런지 아냐면은 실제 손해가 왜냐면 얘를 추산할 때 얘네들 했더니 한 200만 원 된다. 응? 내가 예상을 했어. 근데 얘를 한 300만 잡은 거예요. 작게 잡았어. 원래 800이 나는데 얘는 모르잖아. 보고가 안 되니까. 얘는 언제 할 수 있어요? 내년에 할 수 있죠. 내년. 보고됐을 때, 청구할 때 거의 다음 해에 할 수. 그 해는 모르잖아요. 그죠? 얘가 원래 800인데 300만 잡았어요. 그러면 손해가 얼마예요? 내가 예상한 게 500분이 안 되죠. 500분이 안 되잖아요. 예상한 게. 실제 손해가 갑자기 1000만 원이 나온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적게 잡으면, 손해를 적게 잡으면 내년에 죽는 거고, 얘를 많이 잡아버리면 운영이 안 되는 거고, 쓸 돈이 없잖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네. 설명이 어렵나? 아니요. 간단하죠, 이거? 네. 그러니까 얘를 얼마 잡느냐에 따라서, 추산을 얼마 크게 잡냐, 작게 잡냐 따라서 보험의 경영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손해율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끝.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끝. 이해되죠? 그래서 옆에 보면 종류 보시면 1번 보면은 자, 클레임, 그냥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고되고 정산되지 않았을 경우, 지금 설명한 거 똑같죠? 그죠? 클레임이 보고되고 서류가 접수되었으나 정산되지 않은 경우, 사고, 손해가 발생되었으나 보험사가 보고되지 않는 경우, 이거를 추산금액, 모르잖아,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추산을 해야 되잖아, 보험사가. 근데 이거를 많이 하면 손해율이 커지기 때문에 안 좋죠. 이해되죠? 그 중요성 쭉 보면 중요성이 있죠. 지급 준비금의 중요성 나오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1번, 2번 있죠. 2번. 1번은 과소평가했을 때, 하나만 외울 거야. 과대평가했을 때. 과대가 많이 나와요. 과대. 과도한 지급 준비 설정은 피보험자의 손해율에 반영되어 보험료를 증가시키겠죠. 이해하셔야 돼. 이거는 외우면 안 돼. 양호한 손해율의 피보험자를 불량한 손해율의 피보험자를 만들기도 한다. 그죠? 원래 착한 놈인데, 그죠? 원래 100이라는 피보험자가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100년, 100, 1000, 만. 그러면 손해율이 만이잖아요. 근데 얘가 원래 만인데 과도하게 잡은 거예요, 얘를. 그럼 얘를 10만이라는 나쁜 애들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선량한 애를 불량으로 만들 수 있다. 산출 방법은 하고 적립 방법도 쭉 읽어보세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자, 장기 저축 나오죠? 이런 게 있다. 옆에 보면은 이제 순보험시 준비금 있죠? 정기지만 이것도 객관식 보기에 한번 나와서 또 문제가 나왔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옆에 미경과 보험료의 적립금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거 한번 해요. 오늘 하죠. 시간 나는데 계산 한번 해요. 아, 이렇게 사정하고 내가 가르쳐줘야 돼. 아, 진짜. 빨리 이렇게 그러면. 자, 들리는 사람만 들려요. 아까 전에 이거 한번 했어요. 이렇게 2017년 2018년 사고가 이렇게 난다. 대충 할게요. 여기 100만원, 여기 50만원. 원래 150짜리니까 여기는 250짜리니까 여기 80만원, 여기 170만원, 이렇게 여기 360만원짜리, 여기 50만원, 여기 310만원. 대충 이렇게. 여기 12월 달에 12월 30일, 아니 12월 31일 이렇게. 아까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과, 이건 일경과. 그죠? 사고가 발생한 손해, 요때 발생하니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래서 1번 아까 전에 게 경과보험료 얼마인가 다 더하세요. 경과보험료 얼마죠? 빨리. 짠 230 맞아요? 경과보험료 경과. 그러면 그 미경과보험료는 네, 짠. 그 어른을 이렇게 안에 50씩 왜 이렇게 많아? 220, 530. 그렇죠. 그럼 발생 손해액은 얼마까? 발생 손해액. 발생 손해액. 발생한 손해. 그해 2017년에 발생한 손해액은 얼마야? 쉽게. 요때 발생했죠. 얘 손해. 얘 요때 발생했죠. 요 손해. 요때 발생했죠. 손해. 아, 모르지 손해액을. 내가 안 가르쳐줬네. 요때 손해인데 이거 10만 원 났어요. 그럼 발생 손해액은 10만 원. 얘 10만 원 났어요. 발생 얘 20만 원 해야지. 얘 20. 얘 30. 그러면 얘 발생 손해액은 10만 원. 얘는 20만 원, 얘는 30만 원, 그렇죠. 그럼 다 더하면 60. 60만 그렇죠. 원.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경과 손해액이라고 있어요. 경과 손해액. 이게 경과 보험료라고 했잖아요. 그럼 경과 손해액은 얘네들을 있겠죠. 요 안에 사고 난 것들. 그렇게 있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 이렇게 나눠서 제일 중요한 건 150이잖아요. 그러면 2017년에 돈 받은 게 150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것만 아시면 돼. 2017년에 돈 받은 거 수익금으로 150을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나눠서 잡아야 된다. 그것만 딱 되면 이게 다 풀려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냥 나눠서 해야 된다.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나눠서 하면 된다. 그래서 150이면 요거 만약 5개월째다. 5개월째면은 12분의 5 해서 이렇게 한다. 끝. 넘어가시고 날짜는 계산 안 하죠? 날짜까지 찍어요. 그러면 4번. 비상위험 준비금 넘어가시고 책임 준비금과 지급 여력의 관계 넘어가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보면 자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급 여력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데 사고 나면 얼마큼 지급할 수 있냐 이 퍼센트로 나타나는 거예요. 퍼센트 곱하기 100. 그렇죠. 퍼센트라는 건 곱하기 100을 했다는 거예요. 몇 프로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얼마씩 되냐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EU하고 RBC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EU 아니야 괜찮아요. 아직 그 포기하기 일러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어려워. 그 EU하고 RBC 있잖아요. 지급 금액, 지급 우회를 지급 금액, 그러니까 여력, 지급 여력 금액. 기준, 지급 기준. 지급 여력 기준 금액. 이름도 어려워. 기준. 그렇죠? 기준만 들어가는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만 얘기할게. 결론만. 이게 원래 이제 회계가 아니라 금융과에서 하는 건데 시험 문제가 이거 나왔어요. 이거 뭐야? RBC, RCC 또는 RBC 해가지고 결론만 얘기하면은 그거예요. 이유 아니 요거부터 일단. 자, 이유는 뭐냐면은 얘랑 똑같아. 똑같은데 지금 여력이 얼마큼 되냐. 이 기준 있잖아요. 얘는 100이라고 있으면 얘가 몇 %냐면은 분모에 달려 있잖아요. 내가 한계가 있어. 근데 분모가 1이면 1이 되고, 그죠? 분모가 2면 50% 되고, 3이면 30% 되죠. 얘가 클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몇 %냐 곱하기 100 해서 몇 %,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뜻만 알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를 어떤 기준으로 했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얘를. 지금 여러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보험에서 야 너 얼마 갖고 있어? 됐죠? 근데 밑에 지금 여러 기준 금액을 어떻게 잡냐. 박스 있죠? 보험 위험액의 뭐 자산 위험액의 자산 위험액은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몇 프로 뭐 4% 5%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돼요? 안 정확하다. 그냥 이유라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안 정확하다. 그래서 RBC라는 놈이 나왔다. 그래서 RBC 똑같아. 얘는 다 똑같아. 얘도 똑같아. 근데 이 기준을 어디에서 하는 거냐? 그래서 5가지. 그래서 옆에 107쪽. 그죠? 보여요? 표? 보험 리스크, 금리 리스크,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운영 리스크. 보금, 심시운. 이게 시험이 나와요? 네. 앞에 거만. 보금, 신시운. 됐어요? 네. 자, 결론은 이유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지금 여력을 판단하는 거다. 근데 얘는 밑에 뭐 책임 준비금 뭐 해가지고 얘 몇 프로 해가지고 중요치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RBC란 놈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얘는 위에는 똑같고 지금 여력 기준을 뭐죠? 보금, 신시, 운 걔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정확하다. 거기까지 됐죠? 이해만 하세요. 그냥 뭐라고요? 보금, 신시운. 예, 그렇게 한다. 넘기시고 쭉 누고 됐어요? 거기까지 딴 거 보지 마시고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이게 1학기 과정이 이게 책임지고 RBC 우리 그거 나오죠. 우리 그 저축 대출 받으면 막 요새 많이 나오죠. 원금 상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험회사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금융이나 일반 회사 다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나오는 게 이제 카멜, RAAS 이런 게 다 나와요. 이게 보험사만 아니고 108쪽에 이게 은행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해요? 왜냐면 내가 이 A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보험회사 말고 A 회사인데 얘한테 대출을 해주려고 그래. 대출. 그거 얼마 해줘야 돼요? 경영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이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개념만 잡으면 돼요. 시험 문제 나면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있잖아요. 5글자에서 1, 2, 3, 4 해가지고 아닌 거. 그리고 설명. 이유는 RC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죠? 거꾸로죠? 얘는 2글자, 얘는 3글자. 얘가 더 많겠죠?
정확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얘 밑에 지급 여력 기준에 뭐 들어가지 않는 거 그렇죠. 그거다. 거기까지 딴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경영 실태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얘가 잘하냐 못하냐 경영을 잘하냐 못하냐 평가하는 거를 카멜 예, 카멜 있다. 그래서 옆에 카멜은 지급 여력 비율과 자산 건전성, 경영 관리, 수익성, 유동성 거기 이런 게 있다. 한번 읽어 보시고 나머지는 지급 여력은 숫자로 돼야 안 돼요. 숫자로 되잖아. 몇 대 몇 프로 나오죠. 자산 건전성도 나오죠. 수익성도 나오죠. 수익성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다. 수익성 숫자로 되잖아. 숫자로 표현이 되죠. 경영 관리는 안 예, 그 얘기하려고. 유동성은 뭘까요? 흐르는 거 아닌데. 될 것 같아요. 흐르는 게 아니고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유동성이 있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냐? 유동성이 있냐? 비유동성이 있냐? 그래서 유동성도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숫자로 되겠죠. 하지만 경영 관리는 숫자가 된다 안 된다? 얘네 경영 관리가 30% 된다 50% 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비계량.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평가, 리스크 평가를 RAA. 요거는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노출 정도, 리스크 통제 기능, 리스크 감내 능력 평가 요런 거 해가지고 평가를 했다. 그러면 결론은 RAAS는 옆에 써. 리스크를 규제했다. 끝. 한숨 쉬지 마세요. 요거만 하면 돼. 리스크 규제. 그것만 쓰면 돼.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RAA는 리스크를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냐. 그래서 평가를 내린 거고 경영실 때 얘는 이 캄이라는 놈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그걸로 해서 경영 실태를 했다. 비교는 한번 보시고. 자, 보험금의 지급.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급의 원칙 어떻게 할까요? 111쪽. 아니 그냥 상식이에요. 책에 있는 거 말고. 자, 보험금 지급 어떻게 해야 돼요? 발생 수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신속하고 공정하고 보상하는 목표를 하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절차 내용은 뭐 이런 게 있다. 아니 줄 칠 필요 없고 그냥 찢으세요. 그냥 보험금 지급 절차 어떻게 하냐. 잘해야 된다. 손실 통지, 손실하면 통지하고 손실 증명하고 손해액을 사정하고 그 다음에 지급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손해사정사는 실적으로 끝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뭐 하시냐면 지금 몇 시야?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뭐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아는 사람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거 있죠. 그것만 낱말 있잖아요. 낱말 내준 거 수첩 그거 써요. 쓰면 한 2장도 안 될 거야. 그러면 그거만 외우시면 돼. 그것만 계속 보시면. 네, 그거만. 제가 중요하다는 거 있죠. 그거만 해서 한 그 조그만 거에 2-3장이면 끝나요. 그거만 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1월 달에 다시 얘기할 거니 시험에 나올 거. 그리고 지금 거만 확실히 지금 서머리 한 거 있잖아요. 그거만 외우시면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좀 답답해서 그렇지. 근데 답은 다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이제 보험 계약 중 나오거든요. 다음에. 말을 못하겠어. 다음번 수업. 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 나오죠. 재밌어요. 네, 이제 끝난 거예요. 실적으로 손해사정 이론은 끝난 거예요. 드러나면 엄청 어려운 거. 네. 됐죠? 그래서 잠깐 이제 꺼주세요. 딴 얘기 사담을 해야지. 너무 일찍 끝났다.